안녕하세요. 꺼내듣는 한뼘 서재 김피미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전 세계에서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 유행이 왔다가 가고 변하고 바뀌고 사라지고 새로 나타나고 너무 빨리 변화하는 세상. 그러다 보니 내일의 기대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래서 이맘때쯤이면 기다려지는 책이 있죠. 내년 트렌드를 미리 전망해 볼 수 있는 트렌드 코리아.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매년 10개의 키워드를 뽑아서 금년 띠 동물을 활용한 타이틀 키워드를 만드는데요. 2022년 호랑이 해의 트렌드 키워드는 바로 타이거 5월 캣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는 새로운 시점에서 호랑이가 될 것인가, 고양이가 될 것인가의 기로에 섰다는 것을 표현했다고 해요. 그럼 지금부터 타이거 5월 캣의 키워드를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나노사회. 나노사회는 극소 단위로 파편화된 사회에서 공동체는 원자 단위로 쪼개지고 개인은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더 미세한 단위로 쪼개진다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어떻게든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오징어 게임이 연상되기도 하죠. 최근 이런 트렌드를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나의 트렌드를 당신이 모르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트렌드는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느끼는 큰 흐름이 아니라 작은 소수의 단위에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거죠. 좀 더 쉬운 예를 들자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나와 비슷한 관심사나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찾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해시태그를 사용하죠. 해시태그가 끼리끼리 관계를 맺어주는 연결고리가 돼주니까요.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다양한 취향 위주로 트렌드가 재구성되면서 혈연, 지연, 학연 등 소속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기보다는 나와 취향이나 욕구가 비슷한 사람들을 따라 다양하게 결합하고 분해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나노사회, 부정적인 면이 클까요? 긍정적인 면이 클까요? 드라마를 예로 들어보자면 1990년대에 방영됐던 일명 퇴근 시계라 불리던 모래시계는요. 순간 시청률이 74%가 넘으면서 국민 드라마가 됐습니다. 세대 구별 없이 TV 앞에서 모래시계를 시청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또 모래시계 하면 빠질 수 없는 대사. 나 떨고 있니? 이 대사는 전 국민의 유행어가 되기도 했고요. 이렇게 과거 지상파 TV를 전 국민이 함께 보던 시기에는 국민적,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많았지만 이제는 OTT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각자가 선호하는 컨텐츠를 선택해서 소비하는, 즉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교집합은 점점 줄어만 가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다시 앞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나노사회의 부정과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를 선택하자면 트렌드 코리아 2022는 부정적 영향력에 좀 더 신중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나노사회가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나노사회로 나타나는 변화를 분명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역시 공감력을 기르는 일이다. 사일로에 갇혀 내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집단에 대해 무조건 그르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차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나노사회의 시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첫걸음이다. 결국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건 휴머니즘이다. 내가 속한 작은 집단의 관점에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고 큰 단위로 사고할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나노사회로 갈수록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고 섞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남들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하며 인정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개체 간의 단절을 초래하는 현실을 두고
와튼스쿨의 조지 데이와 폴 슈메이커 교수는 주변 시력이란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이는 주변에서 나오는 약한 신호와 디테일을 포착해서 해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트렌드와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폭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조직이든 개인이든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고 번영할 수 있다는 거죠. 나노사회에서 끼리끼리 뭉쳐 세로로 줄 세우고 갈래갈래 나뉘는 사회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가로로 손잡고 소통하며 새로운 공동체로 갈 것인지 지금 우리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나노사회 키워드를 읽으면서 얼마 전 유엔에서 BTS가 연설한 문장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새롭게 시작하는 세상에서 모두에게 서로에게 웰컴이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연설에서 웰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뭉클하게 다가왔는데요. 그래서인지 끼리끼리 나뉘는 나노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웰컴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2022년 나노사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좀 길었죠. 10가지 키워드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라서 힘을 좀 줘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부터는 핵심만 요약해 볼게요. 2022년 트렌드 코리아 두 번째 키워드, 머니러쉬. 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대. 개인이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 믿을 건 돈뿐입니다. 월급과 아이 성적 빼고 다 오르는 이 시대. 돈 벌려면 한 우물만 파서는 아니 되죠. 투자와 투자, N잡을 해서라도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꽂아서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해진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훌쩍 늘어난 수명, 평생 직장은 사라지고 각종 질병과 재해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 현실에서 월급 이외에 돈 나올 곳을 마련할 궁리를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투잡과 투자를 통해 수입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을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는 머니러쉬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19세기 금을 캐기 위해서 미국 서부로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골드러쉬에 빗대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2022년 대한민국은 더 많은 수입을 찾아서 고군분투하며 몰려드는 현상이 예측되는 가운데 저도 파이프라인 몇 개를 더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 득템력.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획득하는 시대.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희소한 상품을 얻기 위해서는 돈은 기본이고요. 시간, 정성, 인맥, 때로는 운까지 필요해요. 이렇게 득템력이 중요해진 이유는 획득하기 어려움이 차별화를 가져온다는 건데요. 과거 비싼 사치품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으로 계급 간의 차이를 두었다면 현대의 계급은 상류층과 중산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득템을 했을 때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아이템을 알아보는 안목, 그리고 이 해당 제품을 득템하기 위해 쏟아야 하는 정성, 또 득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정보력을 의미합니다. 한정판 명품백을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혹은 며칠 전부터 매장 앞에 줄을 서고 스타벅스 굿즈를 쟁취하기 위해 일정 수량의 음료를 먹고 받은 쿠폰을 모아야 굿즈 경쟁에 참가할 수 있는, 즉 득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이렇게 한정적인 아이템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득템이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 거듭나고 있죠. 상품 과잉의 시대, 타인과 차별화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망과 정교한 희소성 마케팅이 교차하고 있다. 이 신개념 과시소비 사회에서 희소한 아이템을 이해하고 가질 수 있는 득템 능력이 소비의 신권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돈만으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현대판 구별짓기 경쟁이 시작됐다. 정말로 이 득템력이 신계급을 의미한다면 저는 완전히
밑바닥 계급이네요. 네 번째 키워드, 러스틱 라이프. 촌스러움이 힙해지고 있다. 러스틱 라이프란 날 것의 자연과 시골 고유의 매력을 즐기면서도 도시 생활의 여유와 편안함을 지향하는 시골형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데요. 도시를 떠나 귀촌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살면서도 소박한 촌스러움을 더하는 오도 이촌, 오일은 도시에서 이틀은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죠. 생각해보면 비대면 경제의 발달로 이런 삶이 좀 더 빨라졌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이를 기회로 각 지자체가 러스틱 라이프를 잘 활용하면 지역 균형 발전과 도시 가밀도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잠시나마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 러스틱 라이프. 트렌드 코리아 2022 10가지 키워드 중에서 가장 부럽고 실천하고 싶은 키워드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 키워드, 헬시 플레저. 건강관리가 힙해지고 있다. 단순히 질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헬시 플레저는 지금 내 삶과 몸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말하는데요. 통계로 대변되는 건강 체크, 그러니까 키에 비례해서 몸무게가 얼마인가 이런 평가 지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나의 심리적 건강 상태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적정한 체력으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지, 또 운동하는 과정은 즐거운지, 매일매일 하면서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등 건강관리도 즐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지 않는 시대, 다이어트를 위해서 아이스크림을 참고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칼로리가 낮은 아이스크림을 선택하는 시대, 인내와 절제에서 즐거움과 편리함으로 건강관리의 패러다임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 엑스틴 is back. 돌아온 X세대. 트렌드 코리아 2022는 내년 주목할 만한 세대로 X세대를 꼽았습니다. 기성세대보다 풍요로운 10대를 보낸 이 새로운 40대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지면서 자신의 10대 자녀와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한다는 면에서 X틴이라는 키워드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기성세대와 MZ세대 사이에 끼어서 신구세대 갈등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낀 세대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소비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세대가 바로 1965년에서 1979년생 X세대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 평균 나이는 43.7세. 현재 대한민국 중심의 나이가 40대라는 뜻이죠. 왕년에는 종잡을 수 없는 신세대로서 도무지 알 수 없는 미지수 X라는 별칭으로 불리던 X세대. 이 X세대가 새로운 중년 소비자로서 2022년 컴백을 예고했는데요. 기업들이 X세대를 타깃으로 어떤 마케팅을 펼쳐나갈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 바른 생활 루틴이. 자기관리에 철저한 신인류가 나타났다. 스스로 바른 일상을 추구하며 루틴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들을 2022년 바른 생활 루틴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요. 루틴이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인생이지만 그 인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기 다짐적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루틴이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힐링을 도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미세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의미라면 저도 2022년 바른 생활 루틴이가 되어보겠어요. 여덟 번째 키워드, 실제감 테크.
광고계에 새로운 스타가 나타났다. 데뷔 2달 만에 광고 8건과 100건 이상의 협찬을 따낸 22살 로지. 로지는요, 세이더스 스튜디오 X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입니다. 저도 이 광고를 처음 봤을 때, 와, 굉장히 매력 있는 모델이네 싶었거든요. 그런데 가상의 인물이었다니. 90년대 말에 등장했던 3D 사이버 가수 아담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이처럼 실제라고 느낄 만한 시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한 완전히 실제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내는 기술을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는 실제감 테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기술은요, 앞으로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고 더욱 그럴싸한 가상 공간을 창조하는 등 디지털 데이터와 아날로그 방식을 혼합해 인간 생활의 스펙트럼을 확장시켜 나간다고 합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그 경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미래가 궁금하기도 하면서도 조금은 무서워지기도 합니다. 자, 이제 2개의 키워드가 남았는데요. 나머지 2개는 직접 책으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남겨둘게요. 한뼘 서재 문 닫을 시간도 다 됐고요. 2008년부터 출간된 트렌드 코리아는요, 금년만큼 트렌드 뽑기가 어려웠던 해가 없었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2022년은 2년이라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위드 코로나로 새롭게 시작되는 소비의 시대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무엇을 상상하든 무엇을 예측하든 2022년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웰컴 2022. 지금까지 한뼘 서재 미래의 창에서 펴내고 김난도, 전미영, 최지혜, 이항은, 이준영, 이수진, 서유현, 권정윤, 한다혜, 이혜원이 지은 트렌드 코리아 2022였습니다. Ba-dum-bum, doo-doo-doo.